안녕하세요. 정은영입니다. 오늘은 금리, 환율, 물가, 주가 지수와 같은 주요 금융 지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내 통장 밖에서 움직이는 큰 숫자들이 내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금리, 환율, 물가, 주가 지수라는 말 엄청 많이 다 들어보셨죠? 그런데 대학생이나 초년생에게는 조금 멀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네 가지 숫자는 여러분의 예금이자, 대출이자, 식비, 해외 결제, 투자 판단을 하는 데까지 모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런 다소 어렵다고 생각되는 경제 용어를 개념적으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경제 뉴스를 내 금융생활로 어떻게 하면 잘 풀어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역량을 높이는 그런 수업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가 볼까요? 자, 오늘 강의는 세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는 네 가지 금융지표를 잘 이해하고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래서 잘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거. 두 번째는 금융지표가 내 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여러분이 이해하도록 하는 거. 세 번째는 경제 뉴스를 나의 금융생활에 직접 연결해보는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강의를 듣고 나면 경제 뉴스가 조금은 덜 낯설고 조금 더 실용적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자, 먼저 오늘의 학습 목표와 핵심 역량을 살펴볼게요. 오늘 강의가 끝났을 때 여러분은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금리, 환율, 물가, 주가 지수의 의미를 잘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이 숫자들이 소비, 저축, 대출, 투자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금리가 오르면 대출자는 힘들어지고 예금자는 선택지가 달라집니다. 환율이 오르면 회의 직구와 여행비가 달라집니다. 물가가 오르면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줄어드는 것,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경제 뉴스를 나의 금융생활 질문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기준금리 동결이라는 뉴스가 나오면 내 대출은 변동금리인가? 예금 만기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물을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우는 것입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금융지표는 숫자가 아니라 생활의 신호입니다. 여러분이 날씨를 볼 때 기온, 강수 확률, 미세먼지 수치를 보죠. 금융생활에도 그런 수치가 있어요. 바로 금리, 환율, 물가, 주가지수입니다. 자, 금융지표라고 하는 것은 금융시장과 경제의 상태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기준이고요. 기준금리, 원달러 환율, 소비자 물가, 코스피 같은 숫자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 자체보다는 그 숫자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왜 움직이고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리가 오른다는 말은 누군가에게는 예금이자가 좋아진다는 의미지만 대출이 있는 사람에게는 부담이 커진다는 뜻이니까요. 환율이 오른다는 말은 해외여행이나 직구를 하는 사람에게는 비용 증가를 가져오기 때문에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러한 금융 지표를 볼 때 숫자가 올랐구나 라고 끝내지 말고 이러한 변화가 내 자금 관리, 내 돈 관리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지? 라고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경제 뉴스를 여러분 잘 읽는다는 것은 숫자 뒤에 생활 변화를 잘 이해하고 읽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네 가지 금융지표가 의미하는 것과 그 역할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볼까요? 첫째, 금리는 돈의 가격, 즉 돈을 빌려 쓰는 대가이고요. 즉 돈의 사용료라고 보시면 돼요.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이자를 내고 돈을 맡기면 은행이 그 돈을 사용한 대가로 여러분에게 이자를 주는 거죠. 자, 예금할 때는 돈을 맡기면 이자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생각해야 되고요. 대출을 받을 때는 돈을 빌리면 이자를 얼마나 내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되고요. 자, 투자를 할 때는 예금 이자보다 더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금리는 예금과 대출, 투자 수익률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리는 돈을 빌려 쓰는 사용료이자 돈을 맡겨둔 대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금할지, 대출을 받을지, 투자할지를 결정할 때 비교하는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환율인데요. 환율은 돈의 교환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돈과 외국 돈을 바꾸는 비율이에요. 자, 해외여행 갈 때, 직구할 때, 유학비를 낼 때, 수입품, 그 다음에 수입품의 가격, 해외 투자의 비용과 수익을 바꾸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시간이니까 제가 조금 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까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미국 여행을 위해서 1,000달러를 환전했다고 해보겠습니다. 환율이 1달러에 1,300원이면 여러분 130만 원이죠. 환율이 1달러에 1,500원이면 150만 원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같은 1,000달러를 바꾸더라도 환율이 오르면 20만 원을 더 내야 합니다. 해외여행뿐만이 아니라 해외 직구와 유학비 부담도 커지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원유나 식품 등의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국내 물가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죠. 반면 미국 주식에 투자했다면 주가가 그대로여도 환율 변화 때문에 원화로 환산한 투자 수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물가인데요. 물가는 생활비의 변화를 뜻하는 것입니다. 자, 물가가 오르면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물가는 실질 소득과 생활비를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인 것이죠. 자, 네 번째 주가 지수죠. 주가 지수는 주식 시장의 온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지수는 시장 전체 분위기와 투자 심리를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오늘 S전자 한 종목의 주가가 올랐다고 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 전체가 좋아졌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코스피 지수가 2,700에서 2,800으로 상승했다면 삼성전자뿐 아니라 여러 주요 기업의 주가가 전반적으로 오르면서 시장 분위기와 투자 심리가 좋아졌다고 해석할 수 있겠죠. 자, 다섯 번째 경제 뉴스입니다. 이 경제 뉴스에서 나와 있는 이 지표들은 여러 가지 지표를 해석하는 창입니다. 자, 뉴스가 중요한 이유는 정보를 애우기보다는요, 내 선택과 연결하기 위해서 뉴스의 지표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본 개념을 알면 여러 가지 뉴스와 상품의 설명들이 있을 때 훨씬 나에게 맞는 의사결정을 쉽게 잘 판단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같은 내용인데요. 조금 더 다시 한번 표를 보면서 정리해 볼까요? 간단히 앞에 있는 내용의 의미와 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는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확인 질문만 다시 한번 하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리를 생각할 때는 돈의 가격이니까 예금을 해야 맞을까? 대출을 줄일까? 이런 의사결정 영향을 주는 것이고요. 환율인 경우에는 여행, 직구 비용 늘어나야 될까? 줄어들어야 될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물가에 대한 이해를 했다라고 한다면 같은 돈으로 나는 덜 살 수 있나? 더 많이 살 수 있나를 생각할 수 있겠죠. 주가 지수는 지금 시장이 과열인가? 괜찮은가? 나는 조급하게 따라가고 있는가? 급락하면 불안해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아도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시장 전체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지표입니다. 자, 그래서 지표는 숫자 하나보다는 오르는지 내리는지 그리고 중요한 거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중요하게 판단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요즘에는요, 여러분, 디지털 시대에는 이 경제 뉴스가 너무나 빠르게 우리에게 제공이 되는 게 사실 좋기도 하지만 너무 머리 아픈 일이기도 하죠. 왜 이렇게 알아야 되는 게 많은 거야? 왜 이렇게 많은 지표들이 쏟아져 오는 거야? 그리고 이건 어떻게 나의 생활에 적용해서 해석해야 되지? 이런 측면은 오히려 더 어려워졌다고 보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어떤 디지털 시대에 경제 뉴스가 너무 빠르게 오고 스마트폰으로 바로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정보가 빨라질수록 해석은 더 어려워진다는 점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알림이 많이 온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많은 정보가 주어진다고 해서 여러분이 항상 판단을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 오히려 짧은 영상과 헤드라인들이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고 조급함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주가 지수가 급등했다는 알림을 보면 나만 늦은 거 아닐까? 라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환율이 급등했다는 뉴스를 보면 해외여행을 빨리 예약해야 할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런 금융 의사결정의 판단은 속도보다는 맥락이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네, 다음은요. 디지털 시대에는 여러분 경제 뉴스가 너무나 빠르게 저희한테 제공되죠.
그래서 기준금리 알림, 환율 그래프, 물가 뉴스, 주식 알림이 스마트폰으로 계속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보가 빨라질수록 해석은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알림이 많이 온다고 해서 판단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짧은 영상과 헤드라인이 여러분을 불안과 조급함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가져야 될 태도는 빠른 정보에 바로바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한 박자 멈추고 이 정보가, 즉 여기 내용에서 보시면 금리 알림, 환율 그래프, 물가 체감, 주식 알림, 컨텐츠 이런 것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더라도 한 박자 멈추고 이 정보가 나의 금융생활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지를 해석하는 것이 더 중요한 여러분이 꼭 가져야 될 애티튜드입니다. 자, 잘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는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게요. 자, 금융지표가 내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러분 중에 카드값이나 대출 이자가 갑자기 부담스럽다고 느껴본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단순히 내가 돈 관리를 못해서 라고만 생각하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릴 수 있어요. 자,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이 늘 수 있고 물가가 오르면 같은 생활비로 버티기가 어려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꼭 여러분이 돈 관리를 못해서만 발생한다고 볼 수 없는 외부 환경의 요인이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자, 환율이 오르면 해외 결제와 수입품 가격이 달라지고 주가 지수가 급등락하면 투자 심리가 흔들리게 되죠. 그래서 금융 지표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돈이 부족한 이유를 개인의 잘못으로만 보게 됩니다. 물론 개인의 소비 습관도 중요하지만 그 배경에는 금융 환경도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표 변화는 대출, 소비, 투자 이 세 가지의 의사결정을 마구 흔들어댑니다. 그래서 금융 지표에 대한 이해는 내 돈을 지키는 생활 방어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우리 생활에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금융지표를 볼 때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방향성, 원인, 내 영향인데요. 자, 첫째, 방향성입니다. 금리나 환율이 오르는지 내리는지부터 봅니다. 그래서 금리 상승기와 하락기에는 나의 예금, 대출, 투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이해하셔야 되고요. 둘째는 왜 움직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물가 때문에 금리가 오르는 것인지 경기 둔화 때문에 금리가 내려가는 것인지에 따라 의미가 다릅니다. 환율도 글로벌 이슈인지 금리 차이인지 무역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이러한 변화가 나의 의사결정, 내 지출, 내 저축, 내 대출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거는 뉴스를 많이 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뉴스에 나오는 많은 내용들을 나의 계좌의 언어로 바꾸는 것입니다. 즉 금리 상승을 내 변동금리 대출 점검으로 바꾸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금리 상승이 있다라고 하면 나의 대출 금리에 있어서의 변동금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해보는 그런 어떤 시그널을 가져야 되고요. 물가 상승을 생활비 예산 재조정으로 바꾸는 힘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뉴스에서 물가 상승으로 기준금리가 오르고 원달러 환율도 상승했다 이렇게 한다면 먼저 그냥 기준금리가 올랐구나, 원달러 환율도 상승했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 방향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가 올랐고 미국과의 금리 차이 등으로 환율이 상승했다는 원인을 살펴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이를 나의 생활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나의 학자금 대출이나 전세대출의 이자 부담이 커지는지 확인해야 되고요. 여유자금은 금리가 높아진 예금에 넣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환율이 오르면 해외여행, 유학, 해외 직구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나의 지출 계획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 거고요. 해외 주식은 주가뿐 아니라 환율에 따른 손익도 함께 확인해야 됩니다. 물가가 올라서 식비와 교통비까지 늘어났다면 월 생활비 예산도 다시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여러분 금융뉴스를 잘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지표들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였는지, 왜 움직였는지, 그래서 내 지출, 저축, 대출, 투자를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조금 더 이제 내가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나의 금융 반응 유형은 이라고 했는데요. 금융 습관은 성격이 아니라 반복된 선택의 패턴입니다. 여러분이 관심을 두는 유형들이 있을 거예요. 한번 보면서 여러분 나는 어떤 패턴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금리가 올랐다는 소식이 있어요. 그러면 예금 이자는 얼마나 늘지? 라고 생각한다면 저축 반응형이고요. 내 대출료는 얼마나 오르지?가 먼저 떠오른다면 대출형에 가깝습니다. 자, 물가나 환율이 올랐을 때 점심값이나 해외여행 비용이 더 들겠네? 라고 생각한다면 소비형이고요. 주가 지수가 움직일 때 바로 주식 앱을 열어본다면 여러분은 투자형인 것입니다. 뉴스나 유튜브에서 새로운 정보를 보자마자 검색하거나 행동으로 옮긴다면 뉴스 추정형일 수도 있어요. 자, 각 유형에는 장점과 주의할 점들이 함께 있는데요. 저축형은 안정적이지만 물가보다 낮은 예금금리로 구매력이 줄어들 수 있고, 대출형은 상환 관리에 민감하지만 변동금리 상승에 취약할 수 있어요. 소비형은 생활비 변화에는 빠르지만 계획하지 않은 소비가 늘어날 수 있고, 투자형은 시장에 관심이 많지만 작은 뉴스에도 충동적으로 사고팔기를 할 수 있는 점에 유의해야 되겠죠. 뉴스 추정형이라면 정보가 빠르지만 출처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느 유형이 더 좋고 나쁘고가 아닙니다. 내가 이러한 금융, 경제 뉴스를 접했을 때 무엇부터 나는 보고 있고 어떤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인지 아는 거, 여러분 스스로를 알아가는 그런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더 나은 금융 판단의 출발점이니까요. 자, 그렇다면 다음에는 여기 있는 이런 신호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아래 지금 선생님이 5가지를 제시를 했는데요. 아래 신호가 반복이 계속되면 금융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의사결정의 판단 방식을 다시 점검해야 되기 때문에 점검 신호의 시그널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첫째, 금리 뉴스가 나와도 나는 대출금이 있는데도 아무런 대출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에 금리 뉴스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대출이 있으면 반드시 내 이자 부담과 연결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런 거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다? 그러면 뭔가 여러분 다시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둘째, 환율 상승을 회계 결제 후에나 느끼는 경우. 예를 들어서 회의 직후나 여행 계획이 있다면 환율은 결제 전에 반드시 봐야 되겠죠. 근데 그냥 이런 거 보지도 않고 무조건 즉흥적으로 여행, 직구 비용 결제하는 거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셋째, 물가 상승을 과소비로만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실제로는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가 상승이 있으면 실제 소득이 내가 벌어들이는 것보다 물가 상승이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 살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내가 임금은 더 이상 늘릴 수가 없구나. 소득이 늘리지 못한다면 내 지출에서 어떤 것들을 줄여나가야지, 이런 생각을 자동으로 체화돼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넷째는요. 지수 급등에 여러분 조급하게 투자하는 경우입니다. 시장이 무조건 지수가 오른다고 해서 여러분 무조건 좋은 타이밍도 아니고요. 아무리 오른다고 해서 나의 지금 상황, 나의 돈 관리, 자금 관리 상황에 있어서 무조건 투자를 해도 되는 그런 판단이 아닌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급하게 투자한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은 점검해야 되는 그런 신호가 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5번째, 경제 뉴스를 내 생활과 연결을 전혀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보가 지식으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지식이 아는 것만으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행동이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어떤 점검 신호, 이런 위험 신호가 있을 때 멈춰야 될 타이밍을 알고 나는 내 생활에서 어떤 것들을 점검해야 되지? 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부터 이런 금리나 물가나 환율이나 지가지수 이런 이제 수치들이 나오면 내 생활과 어떻게 연결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체화돼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패턴, 소비의 태도, 이런 어떤 태도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 파트입니다. 앞에서도 선생님이 여러 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경제 뉴스를 내 생활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계속 선생님이 지금 이런 네 가지 개념만 아는 거 별로 중요하지만 여러분 거기까지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계속 여러분들에게 체화될 수 있도록 계속 지금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 세 가지 질문 또 한번 해보죠. 자, 첫째는 금리, 환율, 물가, 주가 지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먼저 알아야 되겠죠? 나에게 같은 방식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금리, 환율, 물가 지수 중 어떤 숫자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왜 변했는지, 정책 때문인지, 경기 때문인지, 글로벌 이슈 때문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원인을 찾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변화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들도 생각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내 돈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금, 대출, 소비, 투자 중 어디와 연결되는지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의 지표를 여러분 외우는 것이 아니라요. 무조건 내 통장과 카드와 대출과 투자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을 때 여러분의 금융 역량은 향상되는 것입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러면 조금 더 선생님이 이런 내용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했는데 실전 뉴스 있게 해가지고 경제 뉴스를 금융생활로 바꾸는 4단계 계속적으로 여러분 체화될 수 있도록 지금 훈련을 하고 있는 건데요. 자, 숫자를 확인합니다. 자, 금리가 0.25포인트 움직였는지, 환율이 1,400원을 넘었는지, 물가가 몇 퍼센트 올랐는지 확인하는 것이죠. 다 두 번째, 상승인지 하락인지 이런 것들을 구별하는 방향을 확인하는 것이죠. 세 번째, 물가, 경기, 정책, 글로벌 이슈인지 원인을 확인하는 거 다시 한번 강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출금리를 확인할지, 나의 생활과 봤을 때 외금 만기를 조정할지, 생활비 예산을 다시 볼지, 투자의 추격 매수를 피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거,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좋은 금융 소비자는요, 뉴스를 많이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생활에 연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지금 선생님이 강조를 드렸고요. 자, 그래서 지표 확인 습관 한 달에 한 번만 봐도 금융 감각이 생깁니다. 뭘 하냐? 자, 여러분 기준금리, 대출금리, 소비자 물가, 환율, 주가 지수 이 중에서 여러분 제가 계속 여러 가지 다 이야기를 했는데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발표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요거는 금리편에 가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대출금리, 내 대출금리를 살펴보는 거. 자, 소비자 물가지수는 식비, 교통비, 공공요금이 왜 나에게 부담스러웠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환율은 설명드렸고요. 주가지수도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숫자를 맞추려고 하지 말고 이런 모든 지표들이 내 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표 하나를 보면서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표를 여러분 한번 딱 해놓고요. 자, 금리, 환율, 물가, 주가 지수, 경제 뉴스. 오늘의 뉴스는 어떻게 돼 있다? 방향은 어떻게 되었다? 나의 금융생활에는 어떤 영향을 줬다? 그래서 다음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거. 자, 변동금리를 점검해야 되는가? 직구 여행 예산은 조정해야 되는가? 식비 예산을 재조정해야 되는가? 추격 매수는 경계해야 되는가? 비상금을 먼저 마련해야 돼? 라고 하는 것들을 다음 나의 의사결정으로 여러분 선택하고 그런 것들을 점검해서 준비하는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금융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너무너무 많아요. 주가지수도 누가 예측을 하겠어요. 그러나 사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활과 연결해서 계속적으로 훈련을 하고 있으면 불확실성에 대해서 그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들에 대한 역량이 높아지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게 돼요. 여러분 불안하지 않으면 굉장히 나에 맞는 좋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오늘 강의를 정리하겠습니다. 자, 첫째, 금융지표는 뭐라고요? 생활의 신호다. 자, 숫자보다 무엇이 중요하다? 방향과 왜 그렇게 변했는지의 이유가 중요하다. 자, 그리고 지표는 그냥 지표, 숫자가 아니라 나의 내 통장과 카드와 대출과 투자 판단으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결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좋은 금융 소비자는 뉴스만 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맞게 해석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이런 금융 지표들에 대해서 잘 이해하셨고, 그게 왜 중요하고 그것을 어떻게 내 생활에 잘 적용할 수 있는지 아셨죠?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